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서와 통계는 처음이지의 코너로 글로벌 실질 부동산 가격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수는 IMF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지수가 되겠고요. 지난해 상반기까지 통계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지난해 상반기까지 통계밖에 없냐 하면 물가 지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부동산 가격 지수를 분기별로 집계한 다음에 그걸 그 분기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서 실질 부동산 가격 지수 또는 실질 주택 가격 지수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네, 2012년에서 한 13년 정도 사이가 전 세계 부동산 가격 지수의 바닥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14, 15, 16, 17, 18, 19까지 6년 연속 한국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인 것처럼 글로벌 부동산 시장도 13년 정도, 12, 13년을 바닥으로 해서 실질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서는 2006년에서 8년 사이 기록했었던 전 고점을 대부분의 국가가 넘어섰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한 1년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서 또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난 1년 동안의 실질 부동산 가격 지수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끝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나라들이고요. 대부분 나라들이 어디냐면 유럽 나라들입니다. 유럽에는 제로금리가 출현하는 가운데 유럽 부동산 시장이 특히 2008년에서 12년 사이에 있었던 유럽 재정위기의 충격에서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이걸 전부 만회하고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제일 왼쪽에 실질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폭락한 나라, 10% 이상 폭락한 나라들이 눈에 띄는데요. 거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터키, 우크라이나, 호주, 브라질, 인도 같은 신흥국 국가들이 많이 있고 가파르게 오르던 호주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꺾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2.1% 상승해서 그냥 중간 정도의 상승률 국가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주택 가격을 물가 대비해서 보는 건 좋은데 그걸 소득 대비해서도 봐야 되는 거 아니요? 다시 말해서 실질 소득 대비한 실질 주택 가격의 흐름은 어떠냐? 바로 PIR이라는 지표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Price to Income Ratio라는 것인데요. 이게 지난 2015년을 100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5년 전이죠. 근데 이제 이 지수 기준으로 보면 2019년 상반기까지 통계들이니까 대략 4년, 만 4년에 걸친 PIR의 변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실질 소득 대비 실질 주택 가격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캐나다랑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의 PIR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다. 즉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까지 갔냐면 120까지 갔다. 그죠?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100 밑에 있는 나라들이 눈에 좀 띕니다. 먼저 이탈리아가 제일 많이 빠져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92가 됐어요. 그러니까 2015년이 100인데 지금 92. 그리고 그 바로 옆이 한국이네요. 93.7. 다시 말해서 소득 대비해서 실질 주택 가격은 빠졌다. 물론 이거 서울 집어넣으면 달라질 거라는 거 저도 압니다만 아무튼 전국 기준입니다. 또 서울이 2015, 16년부터 올랐지만 반대로 2010년에서 15년 사이는 지방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소득 대비 주택 가격만 보면 되냐? 아니죠 또, 그죠? 예, 임대료 대비한 주택을 내가 렌트를 임대료를 내고 사는 거랑 비교했을 때 집을 사는 게 좋으냐? 이거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가 바로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별 Price to Rent Ratio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 역시 한번 살펴봤더니 임대료 대비해서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는 어디냐? 포르투갈, 라트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등등 유럽 나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임대료 대비해서 주택가격이 못 오른 나라들이 어디냐 하고 쭉 갔더니 한국이 보합권 정도. 그러니까 과거에 2015년 대비해서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도 그렇게 오른 게 없는 나라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 거품의 가능성이 있다. 동의합니다. 근데 그걸 전국적인 현상처럼 다시 말해서 한국 부동산 비싸다라든가 한국 부동산 버블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지 않냐.
더 나아가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어떻게 본다면 글로벌 흐름에도 좀 동조화된 면, 특히 저금리랑 동조화된 면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좋은 데이터가 아닌가 싶어서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 설명해 놓은 그 글에 있는 것처럼 IMF 통계 사이트는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